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가워요. 전세공주예요. 제가 오늘은 여러분들한테 이마 축소 수술 후기를 들려드리려고 이렇게 찾아왔습니다. 일단은 이마 축소 수술 그게 뭐냐 이렇게 말하시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간단하게 말해서 진짜 이마를 작게 만들어주는 수술이에요. 이마를 이제 찢어가지고 살을 도려낸 다음에 여기 두피에 있는 이 머리카락이 있는 이 두피를 끌어당겨가지고 이마를 작게 만들어주는 수술인데요. 제가 이 수술을 한 지 지금 2주에 접어들었습니다. 이제 아예 거의 뭐 티가 많이는 안 나요. 좀 불구스름한 거 빼고는. 쯤이면 여러분들한테 내가 후기를 들려드려도 괜찮겠다 싶어가지고 이렇게 영상을 찍게 됐습니다. 제 과거의 이마를 보니까 굉장히 넓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너 어떻게 이마 줄어들었는데? 그거 뭐 다 심은 거야? 아니요, 저는 심을 수도 없었어요. 이마가 너무 넓어가지고 저는 이마 축소하는 게 가장 효과적일 거라고 해가지고 이마 축소를 한 케이스고요. 지금 수술한 지 2주가 지났어요.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이마 축소 수술 후기 지금부터 시작할게요. 그래서 저한테 먼저 이마 축소 수술을 왜 했어? 왜 이 머리를 안 심고 이마 축소 수술을 했어?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왜냐면 제가 이마가 너무 넓어가지고 머리를 심을 수가 없대요. 머리를 심게 되면 이마가 너무 넓으니까 막 중구난방으로 자랄 거래, 머리가. 그러면은 한 의미가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너는 이마 축소를 해야 합니다. 이렇게 병원에서 말씀해 주셔가지고 아 그렇구나 이렇게 하고 이마 축소 수술을 결정하게 되었고요. 일단은 수술하게 된 계기, 이건 당연한 거죠. 이마가 넓으니까 했어요. 근데 사실 저는 이마가 넓은 거에 대해서 크게 스트레스를 받진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는 막 가리려고 하고 막 앞머리 내리고 다니고 이랬는데 20살 넘어서부터는 제가 외모에 대해서 크게 콤플렉스는 없었어요. 근데 뭐 사람마다 얼굴에 약간의 그런 결함은 누구나 다 있잖아요. 결함? 단점? 근데 저는 그냥 내 얼굴의 단점은 이마가 좀 넓은 거 빼고는 뭐 딱히 없다 이렇게 생각하고 살던 사람이었어요. 근데 제가 이제 유튜브를 시작하고 나서 요 이마로는 여러분들한테 뭔가 다양한 메이크업 룩을 보여드리기도 좀 어렵고 이 뭔가 전쟁터 같은 이 유튜브 시장에서 내가 살아남으려면 뭔가 좀 더 완벽한 모습을 보여드려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수술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바로 알아보러 다니기 시작했고 병원 선택 기준으로 넘어가면 제가 제일 처음 갔던 병원은 강남에 있는 병원이었어요. 사람이 진짜 많더라고요. 확실히 이제 좀 약간 전문적인 병원이다 보니까 되게 사람도 많고 상담도 좀 꼼꼼하게 해주셨어요. 그날 상담하는 날 제가 예약을 하고 갔기 때문에 원장님도 들어오셔가지고 제 이마에 그림을 이렇게 그려가지고 요만큼 줄어들 겁니다 이렇게 설명해 주시고 갔어요. 그리고 원장님께서도 상담실장님과 마찬가지로 이마 축소 수술하는 게 훨씬 괜찮을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아 나는 이마 축소를 해야겠구나 이렇게 마음을 먹었고 그림을 딱 그린 걸 봤는데 어머 세상에 이마가 좁아지긴 지네? 이런 생각이 딱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 어디 그럼 가격이 얼마인지 한번 들어볼까 이렇게 말을 했는데 세상에 마상에 너무 비싼 거예요. 와 이게 그렇게 비쌀 일이야? 원래 이게 이렇게 비싼 건가?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됐죠. 그리고 그때는 뭐 인터넷으로 검색 이런 거 뭐 어플 통해서 보고 하나도 없이 그냥 병원 예약만 하고 간 거예요. 뭐 정보 1도 없이. 원래 이마 축소는 이렇게 비싼 건가?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됐죠. 그래가지고 나는 좀 지금은 못하겠다 이 생각이 들었고 그래서 집에 돌아왔는데 그렇게 포기하기에는 약간 나의 열정이 좀 남아있는 거지. 내가 돌이켜서 생각을 해보니까 내 지인이 어떤 성형외과에 가서 성형 상담을 받았는데 거기에서 원장님이 자기는 머리에 관련된 시술을 굉장히 잘한다고 했다. 그 얘기가 탁 스쳐 지나가는 거예요. 그래 밑잘 본전이지 뭐 어차피 거기 잘한다고 했으니까. 그리고 보니까 거기에 모발이식 센터도 같이 있네? 요 생각이 빡 들어가지고 또 네이버에 검색을 해가지고 저 상담 예약하고 싶어요 이렇게 해서 이제 일 끝나고 가서 상담을 받았습니다. 근데 조금 아쉬웠던 거는 상담실장님이 제가 수술을 했을 때 그만두셔버렸대요.
그래가지고 소통이 안 되는 거야. 내가 뭐 궁금한 거 있고 이렇게 막 연락을 했는데 답장이 영원히 안 와. 그래가지고 뭐지?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답장이 이제 나중에 왔어요. 그 은세님 상담해주신 그 실장님께서 퇴사하셔가지고 어쩌고 저쩌고 뭐. 처음에 강남에 갔을 때는 제가 상담 날짜 상담 시간 예약을 하고 가서 상담 실장님과 원장님 두 분한테 다 상담을 받는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수술한 곳에서는 수술을 하기로 예약을 해야지 원장님하고 상담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날은 원장님을 못 뵙고, 근데 이제 처음에 저한테 실장님이 수술 한 병원에서 머리를 이렇게 만져보더니 머리 두피 탄력이 좀 떨어져가지고 거상까지 같이 해야 된다 이렇게 말하시는 거예요. 근데 저는 거상할 생각이 1도 없었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냥 전 조금 줄이더라도 그냥 거상은 안 할 거예요 이렇게 했는데, 이거는 제가 좀 추후에 또 다시 말씀을 드릴게요. 어쨌든 많이 줄였어요. 그리고 강남에서도 원장님께서 제 머리 만져보시고 탄력이 좋아서 많이 줄일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사람마다 다르지만 케이스 바이 케이스지만 상담을 받으실 때 실장님이 머리 만져보고 머리 탄력이 없어가지고 많이 못 줄일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거상까지 유도하잖아요. 근데 그럴 때 좀 본인의 지조를 지키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왜냐면 우리 나이가, 그러니까 제 20대 30대가 막 거상이 필요한 나이는 아니거든요. 굳이라는 생각을 하기는 했습니다. 어쨌든 저는 안 했어요. 그리고 수술을 진행할 때 그 강남에서는 제가 쉬는 날이 없어가지고 토요일, 일요일 이렇게 쉴 수 있어요 라고 얘기를 했더니 그거면 충분해요. 금요일에 와가지고 수술하고 토요일, 일요일 쉬고 월요일에 실밥 빼면 됩니다. 월요일에 실밥 뺀다 그랬나? 소독을 한다 그랬나? 아무튼 그랬어요. 어쨌든 이틀만 쉬면 돼요 뭐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셔서 그래요? 이제 이렇게 말을 하고 그런 줄 알고 있었는데, 제가 이번에 수술 받았던 병원에서는 안 된다. 무조건 4일 정도는 쉬어줘야 된다. 이틀은 무통을 달 거고 3일째부터는 움직일 수 있으나 이때는 머리감으로 오고 소독해야 되기 때문에 4일은 쉬는 게 좋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주변에서 성형수술을 좀 했다 해보시는 분들도 이틀 쉬는 거는 좀 오버할 텐데 아무리 작은 수술이어도 3일은 쉬어야 되지 않아? 3, 4일은 무조건 쉬어야 될 것 같은데? 그래가지고 날짜를 휴가로 정해가지고 하기로 했습니다. 토요일 아침에 수술을 받았어요. 토, 일, 월, 화. 이제 5일째 될 때 출근을 했는데 괜찮았어요. 아프지 않았고, 그것도 이제 나중에 이 다음에 제가 설명해드릴게요. 그리고 수면 마취할 건지 전신 마취할 건지 고르라고 했는데 저는 수면 마취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9시까지 병원에 도착을 해가지고 옷을 갈아입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세수를 한번 하라고 해가지고 세수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원장님이 오셔가지고 디자인을 한 번 더 해주시고 설명을 해주세요. 그리고 사진을 막 찍으세요. 옆에 보세요, 밑에 보세요 막 하면서 사진을 찍고 수술대에 눕습니다. 그리고 수술을 하기 시작하죠. 중간에 한번 깼어요. 저는 입이 너무 말라가지고 아침에 물 마시면 안 되잖아요. 입에 뭘 넣은 거예요. 기구 같은 거. 무슨 기구인지는 모르겠어요. 약간 수면 마취 상태니까 혓바닥으로 막 밀어가지고 그 기계를 빼려고 한 거예요. 제가 그 기억이 나거든요. 그랬더니 안 되면 움직이시면 안 돼요. 환자분 움직이시면 안 돼요. 막 이래요. 그래. 목이 말라요. 막 이렇게 했던 것 같아요. 그랬더니 원장님이 그냥 이거 빼드리라고 해가지고 빼고 수술을 계속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전 다시 잠들었죠. 그리고 난 다음에 저를 막 흔들어 깨우는 거예요. 막 일어나세요 막 깨워요. 그러더니 나한테 혹시 이름 기억나세요? 이래. 그래가지고 또 이름 좋으세요? 이렇게 이름 말하고 그럼 일어나세요 해가지고 일어나서 폴 있죠, 폴대 이렇게 링거 거는 거 그거 이렇게 질질질질질 밀고 옆에 있는 회복실로 갔습니다. 수술이 끝나고 시간을 봤더니 한 12시 10분 정도 됐었던 것 같고요. 수술 한 10시 정도에 들어갔으니까 대략 수술은 한 2시간? 이게 그렇대요. 수술을 하는 시간은 짧은데 이거를 꼬매는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린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사실 이거는 째고 꼬매는 수술이기 때문에 수면 마취 해보신 분들은 뭐 다 아시겠지만 저 같은 경우엔 처음이었거든요. 근데 저처럼 처음이신 분들이 계실 수 있으니까 좀 설명을 드리자면 저는 한 2시간 정도 회복실에 있다가 집에 갔어요. 근데 누워있으니까 졸리잖아요. 근데 못 자게 하는 거예요. 앉아있어야 깬다고. 그래가지고 또 앉아있었죠. 근데 난 너무 졸린 거야. 그래서 빨리 집에 가고 싶은 거지. 그래서 억지로 막 핸드폰을 봤어요. 막 핸드폰 계속 보면서 괜찮은 척, 애써 괜찮은 척.
막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지나가다가 저 수술해주시는 원장님께서 저를 본 거예요. 그래서 여기 간호사님 여기 환자분 괜찮으시니까 집에 보내도록 하세요 이래가지고 저는 애써 괜찮은 척하면서 집에 왔습니다. 근데 좀 어지럽긴 어지럽더라고요. 그래서 집에 오자마자 바로 잤어요. 그래서 이틀 이렇게 그 엄마들 아기 낳고 나면은 맞는 그 무통주사 있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주머니에 넣는 형식으로 이틀을 달고 있었는데 처음에 저한테 앞에 이렇게 단추 있는 옷이나 지퍼 있는 옷을 입고 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렇게 입어야 되지?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알고 보니까 이 무통주사 때문에 팔 이렇게 넣고 빼기 편하게, 그리고 저한테 모자 쓰고 오라 했거든요. 근데 후드 티를 입고 오라 했어요. 처음에는 집업을. 근데 날이 너무 더워가지고 집업은 입을 수가 없었고 그냥 모자를 챙겨갔는데 수술 끝나고 나왔는데 진짜 머리가 이렇게 사자머리가 된 거예요. 그 소독약이랑 피딱지랑 막 그런 게 다 굳어가지고 모자 필수구나. 근데 이제 또 상처가 있으니까 꽉 누르는 거를 쓰면 안 되잖아요. 요 건거지 모자를 이렇게 썼습니다. 머리는 대충 이렇게 묶고 이렇게 모자를 쓰고 그리고 집에 왔어요. 사람마다 다른데 아프다고 하시는 분들이 계셨는데 저는 무통주사 덕분인지 막 아프지는 않았고 그냥 여기가 되게 쪼인다? 막 꽉 조인다? 이런 느낌 정도? 수면 마취를 하고 나면은 입맛이 되게 많이 사라져서 약을 먹어야 돼가지고 밥을 억지로 한 2숟가락 정도 먹고 그냥 약을 먹었습니다. 왜냐면 이제 수술 선배들이 저한테 하는 말이 약을 빈속에 먹으면 너 진짜 100% 토한다. 절대 그렇게 먹으면 안 된다 해가지고 어거지로 밥을 먹고 약을 먹었습니다. 약이 생각보다 되게 독하더라고요, 항생제가. 그 이틀을 머리를 안 감았는데 와 너무 찝찝한 거예요. 또 어떤 후기를 보니까 머리가 되게 가렵다 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머리가 안 감아서 가려운 건지 이 수술을 해서 가려운 건지 모르게 좀 그 정도로 조금 가려웠어요. 그리고 나서 이틀 후에 머리를 감으니까 거짓말처럼 그렇게 가렵진 않더라고요. 이제 첫째 날 토요일에 수술하고 일요일 오후에 너무 궁금한 거예요. 월요일에 어차피 병원을 가긴 하는데 그래도 내가 2시간 수술을 했는데 얼마나 줄어들었는지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꺼즈를 붙여주시는데 몰래 이렇게 띄고 봤어요. 그 다음엔 이제 어떻게 해야 되지?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또 어떤 분은 연고를 내일부터 바르세요 얘기를 했고 어떤 분은 그냥 꺼즈를 놔두세요 이렇게 얘기를 했으니까 난 어느 정도에 춤춰야 돼? 근데 일단 궁금하니까 꺼즈를 뗐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수술방 선생님한테 콜을 했더니 꺼즈를 새로 사다 붙이시는 게 좋다 이렇게 해가지고 항생연고 바르고 그리고 새 꺼즈를 붙이고 그렇게 하고 병원에 다시 갔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일상생활 하는 거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저는 5일차부터 다시 일을 나갔고요. 근데 몸이 뭔가 100% 회복됐다는 느낌은 없고 좀 약간 나 리틀빗 환자 같은데 이 정도 느낌은 있었어요. 뭔가 무리를 한다거나 스트레스를 받는다거나 하면은 여기가 좀 땡기는 느낌이 투두둑 터질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약간 있었어요. 그리고 살 붙으려면 고기 많이 먹으라는 그런 인터넷에서 또 정보를 봐가지고 고기를 아주 많이 먹었습니다. 그리고 햇빛이 뜨겁고 상처에 좋지 않으니까 맨날 이제 모자를 이렇게 쓰고 다녔는데요, 여러분. 여기서 꿀팁이 하나 있어요. 지금 요게 지금 그 아이스팩 같은 거거든요. 거기서 주신 거. 근데 요거를 날이 덥잖아요. 나 출근해야 되는데 그래가지고 요걸 이렇게 해가지고 머리에 써요. 저희 오빠는 저보고 뽀로로 같다 그랬어요. 이렇게 쓴 다음 모자를 쭉 써줘요. 티 안 나죠? 근데 이게 진짜 시원해가지고 제가 여름에도 수술을 했지 않습니까? 난 땀도 안 흘렸어요. 이게 완전 일석이조라니까요. 햇빛도 가리고 두피도 시원하게 해주고. 여러분들도 혹시 여름에 수술하실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꿀팁을 하나 전수해드린 겁니다. 5일째는 실밥이 붙은 채로 제가 출근을 했는데 연고를 제가 좀 많이 발라가지고 여기가 막 반짝반짝 했었어요. 사람들이 저한테 더워서 땀이 많이 났다 이 정도만 얘기를 하고 진짜 제가 여기를 줄였는지 어쨌는지 실밥 있는지 없는지 이런 거 알아보시는 분들이 없으시더라고요. 그냥 없었어요. 한 명도 없었어요. 제가 이렇게 까서 보여줘야지 알았고 없었어요. 흉 지는 거, 흉은 질 거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신경은 좀 쓰이는데 그래도 머리카락이 다시 이렇게 자라고 하면은 다 가려질 것 같고 화장하면 또 다 가려질 것 같아서 그렇게 엄청 걱정이 되지는 않아요. 그리고 머리 감는 거는 뒤로 이렇게 감으라고 하시거든요. 일주일 정도, 그러니까 실밥을 뽑고도 일주일 정도 물을 조심을 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실밥을 열흘째 뽑았어요.
무조건 열흘째에 뽑아야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 열흘 동안 계속 저는 병원에서 머리를 3일차에 감겨주시고 이 3일차부터 계속 쭉 이렇게 미용실에서 머리를 감으라고 하시는데 저는 남자친구가 미용실에서 이제 일을 하니까 거기 가서 그냥 머리를 감았으면 되지만 비용적으로 부담이 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 머리 감는 거, 미용실에 가서 감는 거에 대해서는 뒤로 좀 조심해서 남들이 감겨줘야 될 것 같아. 그리고 실밥 뽑은 날 기준으로 일주일 정도 물은 좀 더 조심해주세요 라고 해주셨고요. 만족도랑 부작용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해드려야 되잖아요. 일단 만족도는 되게 좋아요. 내가 이마를 시원하게 까고 다녀도 나한테 뭔가 와, 제 이마 진짜 넓다 이렇게 보는 사람도 없을 뿐더러 나 자신도 아, 나 이마 진짜 넓네 이렇게 생각한 적이 많은데 그런 느낌이 없다는 점. 그래서 되게 그런 거에 대해서는 뿌듯하고, 그리고 제가 남자친구한테 오빠 나 이마 축소 수술 잘한 거 같아? 이렇게 물어봤더니 나 벌써 손님들한테도 추천했는데?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동네에서 완전 이밍아웃 다 됐어요. 제 남자친구가 본인 손님들한테 아무래도 미용하다 보니까 머리를 많이 만지는 직업이잖아요. 자기 여자친구 이마 축소 수술했다. 근데 너무 잘 됐다. 손님도 그게 콤플렉스지만 해보셔라. 이렇게 다 이밍아웃을 하고 다니신 거예요. 저의 성밍아웃을. 아무래도 이 동네 분들은 제가 수술한 거는 다 이제 알아버리시지 않았을까. 아무튼 그 정도로 주변에서 봤을 때도 아주 효과가 좋은 그런 수술입니다. 선생님. 선생님 생각에는 이마 축소 수술 추천인가요? 비추천인가요? 저 오늘 손님한테 추천했는데요? 벌써요? 네, 괜찮은 것 같다고. 벌써요? 네. 왜요? 이게 뭔가 효과가 빠르고 확실하잖아. 하루 누워있으면 끝나잖아요. 전 하루 누워있는 걸로 힘들었거든요. 무슨 하루만 누워있었어요, 제가. 한 3일은 누워있었지. 아, 그리고 머리가요. 많이 빠진다고는 얘기를 했는데 최근 들어서 엄청 빠지는 것 같아요. 처음에는 안 빠졌어요. 열흘까지는 빠지는지 몰랐는데 최근 한 3일? 엄청 빠져요. 머리가 진짜 막 바닥에 고양이 털 빠져가지고 공 만들어지는 것처럼 엄청 빠져요. 오빠가 이렇게 제 머리를 만졌을 때 아, 머리가 반 정도는 사라진 것 같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반은 더 사라져도 괜찮겠다 이렇게 또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워낙 머리숱이 많아가지고 머리가 뭐 간지럽다 이런 거는 없었어요. 그냥 샴푸 잘못 써가지고 좀 간지러운 정도지 머리가 간지럽거나 뭐 그렇지는 않았고, 제가 머리를 얼마나 줄였냐 이거를 수술한 당일날 물어봤거든요. 막 완전 비몽사몽인데 저 이마 몇 cm 줄어들었어요? 이렇게 물어봤어요. 한 2.3cm 정도 줄였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보통 1.8cm를 줄이는데 저는 완전 오바를 해가지고 2.3cm를 줄였다. 그 정도로 탄력이 좋았고, 원장님께서 저한테 수술 들어가기 전에 머리 상태가 괜찮으면 많이 줄여주겠다라고 하셨는데 그 약속을 우리 은은님께서 지켜주셨습니다. 그래가지고 전 좀 많이 줄일 수 있었다. 근데 그 정도는 줄여야지 이제 뭔가 비율이 딱 맞더라고요. 저는 그 정도 딱 줄였어야 됐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의사 선생님이 전문가시잖아요. 딱 맞는 사이즈를 여러분들을 위해서 준비해 주실 겁니다. 그리고 가끔 여기 근처가 약간 화상 입은 것 같은 그런 통증 있잖아요. 뭔가 화상 입을 때 느껴지는 그런 아픔, 그런 게 좀 느껴져요. 그래서 그럴 때마다 이렇게 갖다 대는데 뜨거워. 원래 무슨 수술을 하든 약간 그런 느낌이 있을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제는 약간 멀리서 봤을 때 내 얼굴을 보고 이마 많이 줄었다 이렇게 생각은 하는데 가까이서 봤을 때는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많이 줄었나? 잘 모르겠는데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제 전후 사진을 제가 비교를 해봤거든요. 완전 이거 뭐 완전 줄은 거야 진짜. 그래서 더욱더 이마 넓으신 분들한테 제가 추천을 할 수 있어요. 왜냐면 이 머리를 심는 거는 시간이 오래 걸려요. 이게 심고 빠졌다가 다시 났다가 빠졌다가 다시 났다가 막 이렇게 하는 시간이 1년이 걸린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마 축소 수술은 땡겨서 붙이기만 하면 되니까 아주 회복 시간도 빠르고 아주 효과도 다이나믹하거든요. 그리고 주변에서도 야, 너 진짜 잘했다. 너 진짜 이제 뭐 어디 손댈 데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조금 간혹 가다가 조금 있어요. 그래서 결국 요 이마 축소 수술은 나도 만족하지만 주변에서 더 호들갑 떨어지는 수술입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최대한 꼼꼼하게 뭔가 여러분들의 궁금증을 해결해 준다고 한 것 같은데 혹시라도 좀 더 궁금하신 게 있으시면 댓글 달아주세요. 그럼 제가 대답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으로 대답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그러면 안녕.